견적을 싸게 해서 견적 받아서 갔는데 제가 옆에 가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일반 덴트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잡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덴트, 자동차 문콕 복원 아직도 속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자동차 덴트 시장의 오해와 진실을 모두 폭로해드립니다.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덴트 시장의 오해와 진실을 폭로할 예정인데요.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덴트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전문가님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덴트의 달인님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덴트 달인의 샵을 운영하고 있는 양영열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자동차 덴트와 판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죠.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편한데, 첫째 한 가지는 진짜 0.1mm의 뭐 티끌이라도 칙을 찍어 바르냐, 안 그러면 도색을 갖다 다 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깨끗하게 하려면 도색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붓으로만 살짝 찍어 바르고 그냥 티가 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타냐, 안 그러면 깨끗하게 하려면 도색을 다 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도장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는 그냥 찍어 바르는 거라고 이제 붓터치라고 얘기하는데, 네. 도장을 하는 이제 거기에서 좀 찌그러지게 되면 이제 그게 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판금이고, 찌그러진 걸 피는 걸 판금이고, 찌그러진 이제 판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라인더로 긁어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빼내다 보니까 도장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판금하고 도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덴트는 네. 요 페인트를 살려야 돼요. 물론 거기에 뭐 칠이 살짝씩 까져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덴트란 자체는 그 찌그러진 부위만 편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알고 오셔야지, 모르시면은 헛걸음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판금과 덴트의 기준은 일단 사고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능 기록지 아시죠? 거기에 판금이 찍힙니다. 왜? 판금을 한 거니까. 덴트는 그 덴트의 기술만으로 차를 피는 거예요. 사고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덴트 기술이 조금 허접한 데나 완벽하지 않은 데를 가시면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잘 하신 대로 일단 가시면 되는 것 같고, 괜히 다른 데 가셔가지고 망쳐가지고 다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타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에 좀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들은 그걸 못 참고 또 오시더라고. 다시 좀 수정해 줄 수 있냐,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아주 뭐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제가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작업을 못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기에서 비용이 지불이 되고, 또 여기에서 또 그 돈을 또 지불해야 되니까 뭐 이중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웃겨요. 저도 이제 봤습니다. 저도 인천에 있는 덴트 업체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그렇게 좋은 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부위들을 제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보통 다 안 된다고 하세요. 아니면 된다고 하는 곳들은 뭐 50%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작업이 됐는지 좀 의아할 정도로 티가 더 나요. 근데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여기 덴트 달인을 오셔서 다시 재작업하는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망치고 오면은 또 수정하기가 또 불편해요. 있는 그대로 왔으면은 깔끔하게 복원이 되는데, 거기서 막 똥을 다 싸질러 놔서 여기서 똥을 치우는 격이 됩니다. 완벽하게 사장님의 실력을 무조건 발휘를 해도 그냥 첫 번째로 오는 것보다도 작업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누가 건드리게 되면 다시 수정을 하든 많이 건드리게 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싼 데를 간다기보다는 실력이 있고 완벽하고 돈을 주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싸고 좋은 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덴트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기술력이 좋은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러한 고충이 있다고 하세요. 예전에 한번 원주에서 오셨는데 한 7시 정도 여기 끝날 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 끝났으니 가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한 11시까지
뭐 간단한 작업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큰 작업이었어요. 문짝이 좀 많이 먹었던 작업인데 11시까지 제가 일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참 이렇게 일이 많은 행복이지만 또 이렇게 뭐 늦게까지 막 피곤하게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체력이 좀 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집중력이 딸리게 되면은 그만큼 퀄리티가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고 사람이잖아. 기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오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싶고. 저는 이제 네. 차라리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냥 인천에 오실 일이 있으면 누구 친구를 보러 온다, 여행하러 온다, 일하러 온다 했을 때 잠깐 들려서 한번 보여주고 그게 저는 마음이 좀 편하죠. 자,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방 쪽에 지방에는 없죠. 덴트집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말이 덴트집이지, 간판만 덴트집이지 할 줄 모릅니다. 오면은 문콕도 다 판금으로 돌려버려요. 덴트를 좀 잘하는 데를 찾으려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경력도 중요하고요. 또 덴트 하시는 분들은 딱 덴트 하시는 분들끼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 지방에서도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저한테만 이렇게 너무 저를 과대 평가해주고 칭찬해 주시는데 또 잘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장님이 딱 봤을 때 약간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사장님이 인정할 만한 덴트 작업자가 있다 없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판금을 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판금이 뭐냐면 도장을 하기 전 작업인데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장은 보이는 작업이지만 판금은 뭐 틀어진다든가 0.1mm 그 습기 단차를 다 맞춰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나게 되면 찌그러지게 되면 무조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덴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틀어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장님께서는 판금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기 때문에 판금과 덴트를 같이 잘 그렇죠. 섞어가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실력이 좋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양쪽 다 이해도가 높으신 덴트 업자분들은 이게 없습니다. 왜냐?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손님들이 올 때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렌트를 하게 되면 길면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하루를 갖다가 맡겨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한 2-3시간 정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밀려 있을 경우는 좀 더 거기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덴트 작업이라는 게 뭐 컴퓨터처럼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작업자가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더라도 조금 또 지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제 차마다 철판이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떨 땐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작업을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덴트를 하시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건 아니다. 좀 솔직해져라. 이런 업을 하면서 서로가 다들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모르신 소비자분들한테 너무 터무니없는 견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바가지 씌운다든가 뭐 그런 것만 없으면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견적을 이렇게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실력에 맞는 금액을 받고 그다음 너무 터무니없고 눈탱이 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말씀해 주세요. 고객분들이 이제 덴트 작업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일로 올 수도 있고 아니 뭐 자신의 지역에 있는 뭐 유명한 데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덴트 집은 좀 피해라. 아니면 어떤 걸 보고 좀 이런 데를 좀 찾아가라. 잘하는 덴트 집을 찾는 노하우. 그거는 인터넷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가서 작업하면 무조건 안 되고 진짜 뭐 우리 보면은 무슨 협력업체 무슨 협력업체 이렇게 가는 게 뭐 다는 아닐 것 같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댓글을 남겨놓으면 카페에 있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쪽으로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도 허위 과장 광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땡겨요. 흔히 말해서 땡긴다고 합니다. 끌어들입니다. 뭐 다 된다. 뭐 싸다. 와요. 오면은 갑자기 10만 원이었던 견적이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된다고 했던 그 작업물이 50%밖에 만족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이런 사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화로 상담 받으셔서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직접 와서 저희 눈으로 어디를 가시든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견적을 싸게 해서 견적 받아서 갔는데 제가 옆에 가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견적이 이 견적이 해주기로 했는데 왜 가격이 왜 올라가냐? 근데 거기에서는 추가로 요거 뜯고 이거 교환해야 되고 그런 부연 설명을 안 하고 딱 오로지 단지 이것만 칠값만 제시를 한 것뿐인데 가서 보니까 요거 뜯어야 되고 이거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견적이 뭐 1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올라가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봐야 됩니다. 절대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일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크나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으로 물어본다? 저희는 그렇지가 않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걸 보여주고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자로 뭐 사진 찍어서 견적 내는 거는 최대한 자제해라. 일단 가서 견적을 내고 그 부위를 봐야지 눈탱이도 없어지고 서로 간에 트러블이 없어집니다. 고치려고 오지지 마시고 그냥 견적 문의만. 견적 내가 받으러 이게 대략 얼마 정도 한가 그걸 받으러 그냥 오시면 되는데 뭐 거기에서 굳이 꼭 나는 수리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알아보러 온다 편하게 다음에 시간 나서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얼마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는 괜히 가격을 싸게 부르면은 와서 싸우고 많이 부르면 저 집 바가지 씌운다 그러고 맞아요. 뭐를 제가 어떻게 얼마를 내드려야 될지. 자, 이렇게 해서 덴트의 달인 사장님과 저랑 이렇게 덴트 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세게형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게형 채널을 보고 많이들 오십니다. 제가 뭐 그래도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좋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게형TV 구독자분들이 이제 오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오시게 되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네. 뭐 저 역시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혜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해주고 싶은 거 오시면은 좀 한 번이라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찾아서 다른 데 보면 뭐를 선물을 해준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기술직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내다보고 살펴보고 깔끔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사장님이 딱딱하지 않게 뭐 한 군데 몰려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해주시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장님 믿고 맡겨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덴트 시장에 대한 폭로를 한번 해봤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바로 잡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게.